안녕하세요, 세랑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홀로 서지 못한 채 많은 것들에 기대고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큰 계기로 저의 그러한 모습을 인지하게 됐고,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지 깨닫게 되면서 홀로 서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죠.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죠.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고 크게 의식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합니다. 심지어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때에는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성공한 친구나 배우자를 곁에 두려 하고 자식을 능력 있게 키워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반면 홀로서기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못난 면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의존하고 그 때문에 상처입기를 반복합니다.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하겠지만 꼬이면 불행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하겠지만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죠. 오늘은 홀로 서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기대는 사람들의 유형과 행복을 위한 아주 작은 노력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소개해드릴 모든 유형은 과거의 저였고 어쩌면 인지하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선택의 자유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선택의 자유는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남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결정하려는 이유는 선택의 결과가 기대보다 못 미칠 때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선택을 쉽게 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선택을 주저하고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생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선택은 저마다의 답이 있을 뿐 옳은 답은 없고, 성장의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든 스스로 내린 선택입니다. 내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를 믿고 내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비난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통제불능의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그 일이 자기 통제하에 있다고 느낌으로써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사건은 우리의 통제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돌부리를 원망하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심판하는 판사가 아닌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자신에게 괜찮냐고 말해주세요. 내가 나를 대할 때는 좋은 부모가 아이에게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탓하는 진짜 이유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 행동, 습관, 기분을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그 책임을 특정 누군가에게 돌리는 이상 인생의 돌부리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라는 레퍼토리를 반복 재생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되새기고 나를 못나고 부족하게 바라보는 내 스스로의 차가운 시선을 고쳐보세요. 나를 깎아내리는 습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게으름, 나태함을 그냥 승인하고 묵과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세요. 타인과 세상을 탓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그 사람의 뉘우침을 기다리는 동안 정작 희생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워커홀릭인 사람들의 내면에는 너무 높은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고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의 자신을 다그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하며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강하다고 합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슈드비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워커홀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늘 불안해하고 바쁠수록 능력있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주함은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일단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소중하게 느끼는지 잘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자기 기준이 불분명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하려고 애쓰면서 분주하게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좋아하는 일을 탐색할 힘이 남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버릇처럼 고개를 들면 불안감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처음 묘목을 심고 나무가 쑥쑥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무는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데 온 힘을 집중합니다. 그래야 훗날 가뭄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타인, 세상, 감정에 휘둘리거나 기대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뿌리는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 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나를 좋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힘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부르죠. 뿌리가 약한 사람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답을 못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좋게 느끼게 되고 시키는 것을 잘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갈피를 못 잡겠다면 감정 훈련으로 잃어버린 자신의 감정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데의 영역인 변형계를 자극하는 소설 읽기나 음악 듣기 등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굳어버린 감각을 깨우고 감정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면 어휘가 다양해지고 그럴수록 감정을 담는 그릇도 함께 늘어나서 슬픔을 분노로 착각하거나 욕구를 두려움으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소설책 읽기, 음악 듣기, 작은 성공 경험 늘려가기,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찾아 종이에 적어보기 등 작은 결정을 잘 내려야 큰 선택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결정을 스스로 만족스럽게 내리는 경험이 쌓이면 나를 잘 알고 있는 내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홀로서기 심리학 책에는 여러 예시가 나옵니다. 그 예시로 나온 모든 사람과 유형이 저에게 전부 해당되었어요. 너무 놀랍고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의 표본이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나의 모습을 인지하고 인정하기로 하면서 조금씩이나마 변화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노력 중에 있지만 예전의 저와 비교하면 많이 행복해졌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인데도 이유도 모른 채 힘든 나날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